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만나볼 분은 한국벤처창업학회 17대 회장으로 예, 중앙대 또 교수님으로 계신 이일환 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 너무 힙하신데요. 예, 아까 저희, 뵀을 때 예, 너무 힙하다고 하니까 원래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 있지만은 이제 강의할 때도 좀 옷차림을 좀 편하게 하면서 강의를 합니다. 근데 그게 저희 학교에 또 뿐만 아니라 학회에서 저희가 학술대회 할 네. 때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 학술대회 때 뭐 저희 이제 청바지 입자, 아, 벤처 창업학회 맞게 그래가지고 그런 게 암암리에 저한테도 스며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예, 오늘 올 때도 오히려 벤처 창업에 관련된 인터뷰니까 네, 네. 오히려 딱딱하게 넥타이 메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 좀 너무 좋은데요. 예, 오픈된 캐주얼이 좋지 않을까 하고 예,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예. 학회에 그럼 모이면 다들 뭔가 이렇게 힙하게 뭔가 개성 있게 입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학술대회 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네. 기자분들도 오셨을 때 좀 놀랬던 게, 네. 야, 또 학술대회인데 교수들이면 다 준 아. 공무원 스타일, 와이셔츠에 그쵸. 양복에 네. 타인 남매들은 그랬다가 뭐 저희 이제 청바지 물결을 보고 좀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예, 그런 게 또 네. 학회로서 이제 저희가 도전하는 학회가 네, 되는 네. 것 같습니다. 이게. 아,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17대 예, 회장으로 임명되셨는데 예. 또 회장님이나 뭐 학회에 대한 소개를 좀 예. 해주시면. 예, 저는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의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네, 이일환이고요. 네. 그다음에 제 전공은 예, 마케팅 쪽에서 그린 소비자 행동이 주전공입니다. 아. 근데 제가 이제 이쪽 창업에 관심을 네. 갖게 된 계기는 네. 저희 창업 정책 중에서 가장 변곡점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2004년도에 네.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중소기업청이었죠. 네. 그때 창업대학원 설립 모집 공고가 났었습니다. 아. 예, 그때 권역별로 했을 때 제가 이제 중앙대학교에 있었는데 제가 네. 그때 TF팀으로 들어가서 예, 오. 중앙대학교가 예, 1등으로 예, 네, 평가를 네. 받아가지고 돼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창업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예. 그게 이어져 가지고 이제 2004년. 예, 2004년도에 그랬고요. 그게 기폭제가 돼가지고 2006년도에 이제 한국벤처창업학회가 설립된 겁니다. 아. 예, 그 계기를 해가지고 이제 2006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그래서 학회에서는 이제 벤처 창업에 대한 학술 네.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그래서 창업 교육이라든가 기업가 정신이라든가 네. 아니면 벤처 투자에 관한 실무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을 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대학에 있는 교수진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까지 같이 구성원들이 되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현재는 1,800명 정도에 와. 가는 중견 학회로 네.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 학회 자랑 중에 하나는 이제 네. 예, 학회진 벤처 창업 연구를 발간하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연 6회 발간하는데 그게 사회경제학분에서는 예, 와, 6회나 발행해요? 예, 6회 와. 두 달에 한 번씩 발간하기 어. 때문에 예, 그게 아마 저희 국내 학술지에서는 사회경제 또는 창업 벤처 창업 분야에서는 네. 예, 상위 랭킹에 되는 저희가 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학회의 특징 중에 하나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한 그 연 6회 발간하는 예. 벤처 창업 연구. 연구. 예, 예. 네. 요것도 발간하는데 역할을 계속 해오신 거죠? 아, 제가 요때 이제 지금 이제 김영숙 편집위원장인데 그 전 단계에 제가 편집위원장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편집위원장을 하면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회장 되는 스토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편집장 하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편집위원장 한 분들이 대부분 차기 회장으로 올라가는 게 상당히 기본적인 레귤러 코스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교수 자체가 예, 저력이 있고 또는 명예가 있는 분이 학회의원 그들을 이제 추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전자의 경우였습니다. 편집위원장을 하면서 또 네. 예, 인정을 받아가지고 네, 네. 차기 학회장으로 예, 선임이 된 경우입니다. 예. 전통적인 어떤 절차를 밟아서 되셨구나.
예.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이제 벤처 창업이라는 그 키워드가 예. 뭔가 좀 이렇게 드러나는 2004년 예. 예. 그때부터 역할을 하셔가지고 또 이 학회가 만들어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보면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경영경제학교 교수님이시고 예. 또 벤처 스타트업 관련된 태동을 이제 봐왔잖아요. 예. 또 역할도 하셨고 그래서 학회에 어떻게 지금까지의 경험과 노하우를 예. 좀 오래 녹이고 싶다. 예,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있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 권역별로 대학원이 네. 선정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경기권의 중앙대학교, 네, 서울권의 호서대학교, 대전권의 한밭대학교, 네, 경상권의 지금 통폐합된 경상대, 그때는 경상대. 경남과학기술대,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전라권의 예언예술대 그 네. 5개가 됐었고요. 네, 그게 이제 2011년도에 보면은 지원 모델이 성공하다 보니까 5개 대학을 더 선별했습니다. 오. 그때 됐던 게 이제 지금 현재 보면 성균관대, 네. 그다음에 부산대, 계명대, 그다음에 연대 캠퍼스. 네, 예, 그래서 10개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원의 가장 큰 특징은 연구자를 육성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집장도 아시겠지만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대학교들이 뭐가 됐냐면 창업 친화적인 대학교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아, 그쵸, 많이 바뀌었죠. 예, 그때 저희가 학교에서 아이디어를 냈던 게 뭐냐면 야 창업하는 것도 학점을 인정해줘라. 오. 창업 실습도 인정해줘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에서 교육부 평가할 때 이제 창업이라는 키워드가 확실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소벤처기업부 입장에서 약간은 기분이 나쁜 겁니다. 사실은 교육부가 창업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네, 네. 링크 플러스라는 사업이 활성화가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환경 창업 친화적인 네, 네. 예, 학사력을 만드는데 저희가 예, 많은 기여를 했고요. 그래서 네. 대학생들에 대한 창업 경진대 같은 게 붐처럼 일어난 계기가 된 것도 하나의 저희가 노력의 일환이 된 거고요. 예, 그래서 또 석사를 마친 분들이 좀 박사과정까지 이어지는 게 이제 저희 중앙대 창업학 박사과정이 있고 네. 호서대도 창업학 박사과정이 있고 네. 국민대도 만들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배출된 인력들이 이제 대학에 보면은 창업 친화력이 가다 보니까 산학 중점 교수들이 또 발굴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선순환 구조로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 박사를 받은 분들이 네. 의대대에서 산학 네. 협력단에 들어가 가지고 또 예, 제자들을 키워내고 하는 구조를 만들었는데 예, 벤처 창업학회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 당시에 중소벤처 기업의 역할이 상당히 큰 거였죠. 네, 90년대 닷컴 버블이 끝나자마자 네, 예, 완전히 벤처 침체기에 들었을 때 2004년도에 예, 그래서 좋은 제도를 해가지고 그게 씨앗이 뿌려져가지고 지금까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들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전공이 없습니다. 예, 일례로 보면 중앙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먼저 되고 있어요. 뭐냐면 석사과정, 네. 예, 그 다음에 박사과정을 만들었는데 네. 이제 학부과정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학부과정은 이제 정원 TU 문제이기 이제 걸려 있기 때문에 근데 네. 그것까지만 해결이 되면 이제 3일체 과정을 하는데 그게 이번에 의대 이슈도 있지만은 지방대들 같은 경우는 그 이슈가 있습니다. 네. 창업학과를 만들려고 합니다. 예, 수요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가려는 거고 그런 것들이 창업학회에서 하는 네. 역할 중에 네. 하나인 것 같아요. 창업 네. 문화 확산을 되게 크게 기여한 거죠. 네. 사실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큰 역할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예, 저희 쪽에서 냈던 것 중에 창업 지원을 했을 때 네. 가장 정부 지원했을 때 약점이 뭐냐면 주는 사람이 통제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창업 기업들이 오히려 행정 같은 걸 하다 일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쵸. 예, 그것들을 이제 저희가 아이디어를 냈던 것 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2013년도에 냈던 팁스라는 프로그램, 네. 예, 테크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포 스타트업에 줄여가 팁스 제도에 얘기를 했었을 때 저희 교수진들도 많이 아이디어를 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야 정부에서 돈 주는 건 오케이인데 그거를 창업자하고 직접 하지 말고 그 중간 다리를 해서 중간에서 관리 감독하면서 키울 수 있는 팁스 운영사. 예, 운영사에 대한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아. 그래서 초기에는 편집장님 아시다시피 좀 저기도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문제가 좀 있었죠. 예, 프레스하고 운영사하고 충돌이 있어가지고 언론사가 좀 맞습니다. 뻥튀기 해가지고 그때 네. 그때 주 담당했던 알고 김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잘 안착이 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운영사를 발굴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거를 정부에서 직접 창업자에게 주고 관리하지 마라. 네. 그다음에 운영사들을 컴피티션 해라.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팁스 제도가 발전이 경쟁력이 됐고 생기고. 아마 CS에서 보면은 팁스에서 성과낸 팀들이 다 한 번쯤 얼굴 오죠. 봐야 그래. 네, 많이 오죠. 예, 그 대표적인 성공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정책에서. 그래서 창업대학원 지원제도하고 팁스라는 지원제도가 아마 2000년대 들어서는 가장 성공적으로 지원한 창업 지원 정책으로 손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럼 좀 궁금한데요. 이 벤처 창업 학회는 교육부, 산업부, 중기부가 있잖아요. 어느 쪽하고 제일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시는지. 저희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거기하고 왜 하게 되냐면 창업을 총괄하는 게 창업진흥원이라는 하이단체의 창진원 우리가 그 중진공이 사실은 창업의 지원, 교육, 생태계에 대한 허브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한데 또 저희 교수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주고 또 담당자분들하고 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창업진흥원에서 이렇게 커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느 단체나 초기에는 좀 작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작을 때도 저희 학회에서 저도 그렇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연구부서나 조사부서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창업진흥원에는 초기부터 연구조사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 국장님이 많이 하는데 그것들을 저희가 아이디어를 주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받아주면 저희도 좋고 잘 가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인원도 많아지고 보기 좋은데 서로 모르더라고요. 세종으로 가는 저도 몇 번 이제 갔는데 너무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그죠. 예전에 캐피탈이 업체에서 세계 직수던 저기가 단독 건물을 가가지고. 아무래도 뭐 중기부가 되면서 훨씬 더 이제 힘이 많이 실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말씀하신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창업 생태계의 대학과 그다음에 개인들, 그러니까 창업하는 이쪽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셨네요.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게 연구만 하고 뭐 앞서간다는 학술 이쪽 관련된 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장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가이드나 아이디어를 되게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저희 학회의 또 장점이자 생존력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발성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후배 교수들이 계속 링크가 되면서 그때 아이디어 냈던 게 요즘에 이렇게 가면 더 좋을 것 같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그게 요번에 또 저희가 기획 섹션을 크게 두 가지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현재 이슈되는 게 이제 플랫폼 규제가 어떠냐 하는 것들인데 그건 이제 벤처 창업 쪽에서 하는 것 중에 이제 서비스 플랫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게 관련된 것들도 한번 진단했고요. 최근에 또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RSU라고 해서 제한 조건부 주식 취득권 해가지고 유능한 인재를 벤처기업에 스카우트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로 이슈가 되고 있죠. 이건 이제 예전에 스탁옵션하고 틀린 거죠. 스탁옵션은 내가 줬다가 나중에 내가 직접 매수를 해야 되는 거지만 요거는 그냥 주는 순간 매수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조금 더 유능한 인재들이 스타트업에 들어올까 하면 그래서 요것도 이제 법자 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토론하면서 모든 이제 법자라는 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 현황 진단하는 섹션을 또 저희가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기획 세션을 크게 두 가지를 다뤄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 요게 이제 이어지는 게 추계 때는 이제 AI 관련된 저희가 이제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 영역의 어떤 그런 뭐 연구나 뭐 이런 프로젝트들도 많이 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그 지금 보면 사실 이제 빅뱅이라는 단어가 또 맞는지 예. 모르겠지만 그 뭐 챗GPT 이슈, 뭐 인공지능, 그다음에 뭐 예. 지금 이제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슈들이 같이 따라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글로벌하게 관심도 예. 많고 뭐 샘알트만도 한국에 막 오고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가 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업에 대한 관심도 많고요. 예. 그래서 학회가 이런 어떤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계획 중이거나 또 진행하고 계신 뭐 사업이 있는지. 저희가 우선은 이번 충기학술대회 때 네, 주제가 네. 뭐냐면 K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전략이었습니다.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네. 현재 유니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침체기에 들었다는 얘기가 아, 많이 맞아요.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시장이거든요, 시장. 기업이 벤처 기업이 활동할 시장이 어느 시장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벤처 기업들이 신경 써야 될 거는 국내 시장이 아니라 국외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태생부터 국외 시장을 타깃으로 네. 해서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저희가 이번에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인바운드하고 아웃바운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예, 네. 인바운드는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그렇죠. 와서 이제 네. 창업을 할 수가 있게 하는 거. 네. 사실은 그 사업도 있더라고요. 예, 예, K-스타트업 글로벌 챌린지. 그래서 네. 창업 비자도 네, 이제 네. 주면서 네, 하는 건데 창업할 수 있게. 예, 예. 그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좀 벤치마킹을 잘하고 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아웃바운드죠. 예, 아마 CS 가보면은 정말 네. 예, 기발한 아이디어의 업체들이 왔는데 야 이거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안 먹힐 것 같는데 네. 해외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아이디어. 그때 중요한 것 중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개념이 들어온 거죠. 예, 그때 저희가 이번에 학술대에서 다뤘던 게 그겁니다. 창업자가 초기에 모델을 개발해서 어떻게 제품을 만들고 마켓에 적합한 거냐 한데 네. 대부분 기술 베이스의 창업자들의 그렇죠. 특징은 뭐냐면 프로덕트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마켓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안 통한다는 겁니다. 가장 큰 실패 요인이기 때문에 먼저 시장에서 요구하는 걸 파악해서 그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렇죠. 네. 그걸 갖고서 비즈니스 모델이 맞는지도 확인하고 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는 채널 구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들어놓은 제품을 어떻게 유통을 해줄 애들이 네. 니드가 맞느냐 네.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이번에 학술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방향을 좀 일으켰습니다. 토론자들에서 이제 벤처 투자자들을 낳고 언론계도 들어왔고 학계에서 네. 들어왔는데 조금 난 깊이 있는 토론을 해가지고 좋은 시사점을 많이 이뤄냈습니다. 예. 말씀하신 얘가 뭐 우리나라 뭐 배민이라든지 이런 네. 회사들이 네. 뭐 글로벌하게 네. 뭐 투자 받고 그렇죠. 성장하고 했는데 네. 또 지금은 또 한국에서 그렇죠. 경쟁이잖아요. 네. 뭐 쿠팡이라든지 그렇죠. 뭐 중국 기업들 들어와서 지금 네. 막 경쟁 속에 있는데 아까 얘기하신 부분에 조금 연장성 산이긴 한데 이제 스타트업이 이제 계속 뭐 글로벌 진출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정체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벤처 창업학계 수장이시고 네. 어떻게 좀 이런 부분을 돌파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지 아까 이제 그 주제로 이제 네. 학회했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예, 글로벌 스타트업을 하셨을 때 보면은 기업들이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투자자 회사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투자자. 예, 그래서 투자자들의 역할을 했을 때 첫 번째 제품 검증을 면밀하게 해줘야 된다. 예전에는 향후의 성과보다는 단기 성과를 놓고서 야 저거 좀 키우면 될 것 같아 하고서 그냥 시리즈에서 끝나는 거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바뀌는 겁니다. 저거를 해서 스케일업이 어떻게 갈 거냐. 네. 중요한 단어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스케일업이 항상 우리가 스케일업 하면 중소기업의 스케일업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벤처기업이 스케일업 하는 단계가 이제는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시드 때
파악해가지고 스케일업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투자하는 패턴을 만들어야 된다. 요게 요번에 벤처 투자자들께서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야만이 시장을 확산할 수가 있는 그쵸. 거고 네. 그게 안 되면은 유니콘 기업들이 데카콘을 못 가는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IPO 돼가지고 성공 못하는 네, 이유 네. 중에 하나는 스케일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같은 이슈들을 좀 저희가 건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는 어쩔 수 없이 스타트업들이 가야 될 주제 중에서는 AI에 관련된 주제이기 네. 때문에 저희가 이제 AI에 관련된 연구 주제도 조금 저희가 발굴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구 공모를 해가지고 4개의 과제를 선정했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AI 교육이 AI 분야 스타트업의 지속 가능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 방향. 요거는 이제 학교 사례, 서울대 AI 최고 경영자 과정을 해서 또 학생 입장에서 한번 볼 수 있는 AI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한번 비교해보는 AI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전략 모델에 대한 퍼지셋 질적 비교 방법을 위한 심층 연구. 요 같은 경우 이제 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할 텐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큰 시사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편집님 뭐냐면 네. 미국 애들이 시장을 어떻게 보는 관점하고 우리나라 AI 스타트업도 시장을 보는 네, 관점이 분명히 틀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점이 나요. 미국 애들은 아마 실리콘밸리 애들은 시장을 아메리카만 보질 않을 거예요. 그쵸. 걔는 시장 자체부터가 글로벌한데 아마 우리나라 AI 그쵸.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출발부터 한국이라는 미국이 시장의 그냥 기준이니까. 그게 글로벌이니까. 그래서 그게 가장 재미난 시사점이 나올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챗 GPT의 쇼크 이제 외생적 촉진자가 창업에 미치는 영향, 네, 기회 네. 영향.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챗 GPT 얼마나 잘 활용하면 이제 창업 기회를 만들어 볼 수 있는가 그런 네. 연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너레이티브 AI 기반 비즈니스 모델의 유형 분석 및 성공 요인. 네. 요거는 AI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의 유형화가 나올 수 있겠죠. 네, 어느 네. 아이템이 좋았는지 아니면 그쵸. 뭐 채널 잘 잡았는지 아니면 네. 뭐 투자를 잘 해가지고 왔는지 네. 그런 연구들을 해가지고 저희가 AI에 관련된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하신 부분 들어보면서 이게 한국이 좀 되게 뭔가 정부에서 정책을 피면 무조건 네. 성과가 나와야 되고 네. 숫자를 기준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일단 그 뭐 이런 뭐 말씀하신 대로 아이디어와 기술 보유한 창업기업들이 네. 많잖아요. 네. 뭐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왔던 회사도 하드웨어가 아니라 네. 이제 플랫폼이나 서비스 네. 기업들인데 뭐 이런 창업에 대한 좀 뭔가 기회, 뭐 그런 DNA, 도전 이런 것들을 끌집어내기 위해서 학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뭐 어떤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계신지. 대부분 창업을 하는 기업들 중에 10개 기업은 1개 기업이 성공을 못 할 거야 아마. 아마 그래서 창업 쪽에서 경원처럼 내놓는 게 one of the majority reasons a product does not fit market demand. 이 얘기는 10개 중에 하나는 성공 못 했는데 9개 기업은 뭐냐면 시장하고 네. 제품하고 그 괴리를 못 메꾸는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린 스타트업이라는 네. 키워드가 중요한 이슈가 된 건 뭐냐면 네. 초기 실패 비용을 줄이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 내가 시제품을 먼저 만들어 보고 시장 테스트를 해봤을 때 먹히지 않으면 바로 네. 빼는 거 되니까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학회에서는 이제 사전 검증하는 것들을 하는 연구들을 많이 하면서 확산하는 그건 이제 투자자들의 모임 쪽에서 그런 이슈들을 발굴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 테스트를 사전에 검증하는 작업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10개 기업이 1개 기업이 성공 못 한다라는 얘기는 9개 기업이 도전했다 실패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창업 관련된 정책들이 다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보면 네, 창업 네. 생태계 측면. 근데 한 가지 안 이루어지는 분야가 재도전 창업 또는 재창업입니다.
요게 사실은 스케일업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죠. 네. 창업 기업은 실패를 몇 번 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정책적 지원하는 사업들이 조금 더 넓혀졌으면 좋겠고요. 근데 요거는 저희 연구자들도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재도전하는 사람들이 왜 실패했느냐, 그 실패 요인을 밝히는 연구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좀 반성을 해주면 해볼랬는데도 안 되는 건 어떻게 했냐면 편집장이 실패하는 사람들을 만나가잖아요. 네. 우선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실패했는데 왜 나를 또 귀찮게 하느냐. 그 연구용으로 정부에서도 안 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네. 뭔가 결과물이 나쁘면 안 되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유형들이 나오면은 이제 저희가 창업 생태계에서 제일 지금 안 되는 분야는 재도전 창업 분야는 조금 지원 제도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래야 사실은 창업 장벽이 너무 낮아졌지만 우리나라는 창업 진입 장벽이 너무 낮아졌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아이디어만 갖고 있으면은 창업할 수 있는 지원해주는 제도가 원체 좋고 그다음에 보육 공간도 원체 좋기 너무 때문에 많죠. 다 비어 그러다 있어요. 보는데 실패한 사람들 관리는 안 되고 있어요. 아. 그게 조금 가장 중요한 거고요. 네. 왜 그러냐면 이 과정이 최근에 대기업에 가는 분들이 대부분 명태가 40대 그렇죠. 초중반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인력들이 나오면 어디로 갈 거냐는 거야. 이제는 창업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초이스가 되는 분위기예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인생 이모작을 가야 되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좀 익숙하지 않았는데. 안 왔죠. 지금은 너무 일반적인 예. 누구나 한번 고민해볼.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해야 되는 네, 것 중에 네. 하나가 또 저희가 이제 재도전 패키지 창업도 있지만 또 하나는 시니어 창업들. 시니어 창업. 시니어 창업들을 규모가 작지만은 그 사람들의 삶의 퀄리티를 높여줄 수 있는 게 뭔가. 그런 관점으로 가요. 시니어 창업을 스케일업 하겠다. 뭐래 그런 건 아니고요. 원래 그 사람, 능력자가 아니면. 그 사람들의 이제 삶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시니어 창업이 되면은 어느 정도 좋은 제도가 될 거예요. 근데 과거에 시니어 창업이 됐었어요. 편집장이. 근데 왜 안 됐냐면 40대 이후로 잘라놓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뭐를 했냐면 창업의 성과를 요구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50대 이후 하는 사람들은 삶의 질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은 소일거리를 하면서 자기 삶을 유지하는 게 시니어 창업의 하나의 척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는 앞으로도 저도 관심을 갖고 저희 학회에서도 계속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드릴 질문이긴 한데 정부의 창업 관련된 예산이 줄었다라고 뭐 이제 그렇지 않냐 물어보면 창업 관련된 예산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R&D 이쪽 섹터의 얘기를 주로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실제로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뭐 아까 왔던 기업도 얘기가 너무 어렵다. 분위기가 본인들이 이제 뭐 매년 2배 이상씩 성장하지만 그러니까 회사를 접는 회사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좀 학회가 어떤 역할을 좀 하고자 하시는지.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투자 자금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보면은 예전에 환경 위기를 가장 먼저 언급한 저서 중에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서도 뭐냐면 환경의 위기가 왔는데 사람들이 몰랐었던 거예요. 역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투자 암흑기가 왔는데 오히려 투자자들 입장에선 좋은 거예요. 옥석을 그릴 수가 있으니까. 예전에는 투자가 쉽게 시드머니를 받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규정이 안 되는 업체들도 사실은 죽어서 키웠던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에서는 조금 더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022년부터 사실 시작됐죠. 이제 국제 경기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그래서 2022, 23, 24 벌써 3년이 가까우다 보니까 코로나 때 아무리
투자를 못 받는 기업들도 어렵지만은 지금은 사실은 벤처 캐피탈이나 엔젤 투자들이 많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네. 정부 정부 쪽 자금뿐만 아니라 또 사이드 머니에서는 네. 창업자들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넣어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더 공고히 하면은 그렇죠. 오히려 투자를 더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금 약간의 거품이 좀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정리가 있습니다. 될 수 있는. 예, 저는 그렇게 한번 보고 있습니다. 예. 새 임기를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죠? 제가 이제 저희는 1년 다닙니다. 1월 1일부터 그 1월 1일부터? 예, 12월 31일이면 벌써 그럼 거의 4월 말이니까 예, 뭐 2달만 있으면 거의 반년. 예, 예. 와, 이게 금방 가네요, 시간이. 예. 그다음에 이제 회장으로서 이제 새로운 임기 시작하신 지 예. 벌써 이제 4개월 이렇게 됐는데 뭐 창업 기업이나 창업 희망자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아주 많을 것 같은데. 네. 예전에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예전에 소설책 중에 술 권하는 사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술. 네, 술 권하는 사회인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는 창업을 권하는 사회로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 네. 누구나 쉽게 창업을 하고 쉽게 성공할 수 있다는 네. 생각을 갖고 있지만 네. 그런 생각을 좀 버리고 네. 내가 창업 지원을 받았으면 정말 이 돈을 얼마나 써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갈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예비 창업자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요 같은 경우 역설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창업이라는 거는 대학생들 같은 경우 어디가 더 잘 되냐면 지방 대학들이 더 잘 돼요. 서울 경기권 학생들은 창업이라는 거는 가서 상업 많이 받는데 실제 창업으로 이어져 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창업이 메인이에요. 도전해봐, 나는 거기서 승부를 보겠다라는 거고요. 서울권 친구들은 뭐냐면 내가 대기업에 들어가는 하나의 스펙을 만들어서 가는 그 단계예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괴리가 상당히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향하는 거가 완전 다르네. 예, 열정이 있는 애들을 줬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래서 하는 것들이 예비 창업자들은 우선은 열정을 갖고 가는 게 네. 제일 중요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창업 기업들을 항상 얘기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에 경쟁을 하면 항상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지만은 벤처 기업들도 항상 초기 기업했을 때 내가 향후에 몇 년 후에 내 스케일업이 어떻게 가는가를 로드맵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창업 기업들 심사를 갔었을 때 항상 향후 플랜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예상 매출액에 하다 보면은 그렇죠. 대부분 비슷합니다. 1년 후에서 5년 후, 5년 후에 10년 후, 네. 15년 후로 하자. 틀이 있네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본 50억 할 수 있겠습니까? 네. 5년 후에 쓰셨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냥 보여주기 위한 수치였다. 그렇지.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스케일업이 되겠어요?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상을 정확히 체크해가지고 미래 플랜을 짜면은 분명히 스케일업이 될 수 있고요. 그쵸.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벤처 기업들의 초기 성공한 기업들을 보면 CEO들이 스마트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되게 똘똘하고 괜찮은 분들이 네.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향후 미래 플랜을 조금 더 짜놓으면 스케일업이 되면서 예, 우리나라 벤처 창업 생태계가 더 활성화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견실해질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 창업이라는 거에 대한 기준, 방향, 또 새로운 어떤 뭐 창업자들한테 도움되는 것들 다 만드셨는데 이게 좀 장기적으로 보고 말씀하신 대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네. 학회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또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의 업적이 아니라 이 네. 생태계를 위해서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밤새고 얘기해도 사실 제가 봤을 때 끝나겠던데. 근데 이거는 편집장 저 개인적인 학회 바람입니다. 아, 제가 네. 벤처 창업 쪽이기 때문에 저는 대학생들은 이제 회원으로 받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그게 말씀드렸듯이 예비 창업 네. 애들이 네. 학회에 오면서 미리 창업이라는 생태계를 미리 배우고 네. 그 다음에 멘토들이 붙어가지고 네. 자연스럽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학회 문을 조금 낮추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쉽진 않을 겁니다. 네, 아마 네. 정관 개정도 있지만 네. 우선은 그러면은 번외 회원으로 해가지고 네. 매년 대학생들 몇 명씩 와가지고 우선 학술대 2번은 참가를 하면서 네. 그러면 걔들은 그냥 연회비 2번 하면서 그냥 5만 원. 네. 또 애들이 학생들이 안 받으면은 또 너무 그렇죠. 멤버십이 없으니까 네. 그러면서 창업에 관심 있는 애들을 조기 교육 트랙으로 가듯이 네. 이게 이제 뭐 이스라엘 애들은 만약 경제관념을 해듯이 네. 우리나라 대학생들한테 창업 개념을 잡아주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게 사실은 우리 창업학회 미래 방향이기도 하겠죠. 예, 그거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 그 말씀하신 게 좀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 갈수록 어떤 조직이나 구성원들이 올드한 분들이 주축이 있잖아요. 예, 예. 또 요즘에 보면 좀 창업이 활성화돼 있다라고 예. 하지만 또 이제 넥스트의 어떤 세대분들은 또 다를 수도 예, 예. 있어서 그런 부분을 미리 좀 이 가치를 예. 연결시킬 수 있는 커넥팅 연구를 하시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예. 항상 뭔가 좀 더 주시려고 생각을 하시네요. 예. 다음 학회가 언제라고 하셨죠? 11월에 11월. 예, 그러면은 지난번에 중앙대에서 했었나요? 예, 중앙대에서 그럼 올해도 그때도 중앙대에서. 중앙대에서 아닙니다. 제가 회장일 때 한 번만 해야 됩니다. 아, 이거 두번 그래요? 연습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보통 한 번 하고 다음은 또 다른 장소에서. 네, 다른 장소에서 합니다. 예. 그러시구나. 학회 때 꼭 예. 가겠습니다. 그럼 예, 편집장에 가서 또 모시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또, 예. 또 도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예. 하고. 오늘 좀 짧은 시간이지만 벤처 창업 예. 학회 회장님 예. 일하시는 거 얘기 나눴는데 좀 남다르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말씀하신 내용처럼 학회가 이 벤처 창업 어떤 산업 쪽 영역에서 중요한 뭐 기준이나 새로운 어떤 방향 제시하는 그런 학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회장님이 적극 힘이 되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쪽 보시고. 예.